We were on complete opposite sides by the end of it, but that was super cool. 여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한국으로 첫 방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느낄 수 없었던 특별한 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를 수없이 다녀본 이 부부의 눈에는 한국의 어떤 면들이 놀라웠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토마스입니다. 저희 부부는 3년 전까지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유행한 시기에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한 벤처 투자자 기업이 거액의 돈을 주고 인수해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사업을 팔고 나서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거액의 돈을 손에 쥐었어요. 초반에는 초호화 대저택으로 이사가고 평소에 꿈만 꾸던 슈퍼카도 몇 대 구입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삶의 목적도 없이 돈만 쓰며 지내다 보니 어느 날부터인가 허무함이 몰려오더군요. 저희 부부는 얼굴을 맞대고 이 우울감을 벗어나고자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저희가 목표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전 세계 100개의 나라를 여행하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저희의 취미인 여행을 다니면서 유튜브와 블로그에 올리고 여행 잡지에 기고도 하면서 살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하게 되었고 32번째 목적지를 한국으로 정했습니다. 중국을 여행한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중국에서는 저희 부부를 힘들게 하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은 제가 방문했던 그 어떤 곳보다 크고 쾌적하고 멋졌어요. 최첨단 미래도시가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길거리에 수많은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동 동선이 깔끔했어요. 왠지 여행 시작부터 기분이 좋아졌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입국 절차의 간편함이었어요. 사실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리면 엄청 피곤하잖아요. 거기에 입국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면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운이 빠져버리고 마는데 한국은 QR코드 하나면 아주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속도였는데요. 공항에서 와이파이 연결을 한 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직접 인터넷 속도를 체크해 보았죠.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얼마나 빠른지 궁금했어요. 세상에나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항 와이파이 속도는 무려 초당 200MB가 넘어갔죠. 정말 미친 다운로드 속도였어요. 사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렇게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공용 와이파이가 이런 미친 속도라니 한국이 정말 유일할 거예요. 한국인들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로만 듣던 속도를 확인하고 나서는 너무 놀라서 미친 듯이 이것저것 클릭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제가 좀 무서워 보일 수 있겠는데요. 말도 마세요. 한국에서는 광고판에서 5G 광고를 하던데 영국은 말로는 5G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되는 곳은 거의 없고 인터넷만 연결되더라도 감사한 곳이 많죠.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는 휴대폰에 전화 신호도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쓴다는 건 느려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한국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게 있어서 깔끔하고 빠른 나라가 한국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지하철도 쾌적하고 깨끗했죠. 미국 지하철은 당연히 내부에서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데 한국 지하철은 팡팡 터지는 인터넷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요. 한국은 공항 내부를 벗어나 지하철로 이동하는 동안 또 지하철 안에서도 그 미친 인터넷 속도가 유지된다는 것에 저는 새삼 감탄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미국과 비교만 해도 이건 정말 엄청난 건데 다들 무심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던데요. 한국인들은 이 인터넷 속도에 대해서 감사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더 놀라웠죠. 이런 게 일상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끊김이 없이 유튜브 영상을 보실 수 있는 건 정말 엄청난 거니까 사용하실 때마다 늘 감탄하셔야 해요. 이런 나라는 정말 없다고요. 제가 좀 흥분한 것 같네요. 어쨌든 저는 빠른 인터넷 속도 덕에 수월하게 휴대폰으로 정보를 찾아보며 경복궁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하철 안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을 발견했는데요. 어떤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지하철에 타셨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쫙 갈라지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훈련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약속한 듯이 쫙 흩어지고 무심하게 인터넷을 하던 어떤 남학생이 벌떡 일어나 자리를 비키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한국의 노인 공경 사상이구나 싶어서 인상적이었죠. 한국이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린다고 하던데 이런 이유가 있구나 싶었죠. 낯선 곳에서 느끼는 긴장감이 사라지며 마음이 막 풀어질 때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휴대폰을 보며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제 캐리어를 잡는 거예요? 강도라는 걸 직감했죠. 한국은 안전하다고 해서 내가 너무 방심했구나. 미국은 길거리에서 휴대폰도 보면 안 되거든요. 정말 순식간에 낚아채 간답니다. 지하철에서 지갑 털리는 건 일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고 해서 여유 있게 휴대폰을 보고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져 경계심이 다 사라진 틈을 타 공격당했구나 싶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섰지만 우선 캐리어를 빼앗길 수 없으니 온 힘을 다해 팔에 힘을 주고 제 몸쪽으로 확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크게 소리를 쳤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 웬 여학생이 너무 놀라서 서 있는 거예요. 교복을 입은 걸 보니 아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일 텐데 너무 순진하게 생긴 얼굴이라 이 여학생이 강도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크게 소리를 쳐서 사람들이 모두 저와 여학생을 쳐다보고 웅성거리는데 여학생이 영어로 제게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짐이 너무 많고 무거워 보여서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놀라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여긴 한국이죠. 맞아요. 여긴 안전한 한국입니다. 소매치기와 강도가 일상인 유럽이 아니라 한국이요. 저보다 키도 작은 학생이 제가 큰 배낭을 메고 캐리어를 한 손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 힘들 것으로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한 마음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른 탓에 너무 당황했을 텐데 끝까지 도와주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 몇 번을 사과했는데 배시시 웃으며 괜찮다고 여행을 잘하라고 해줬고요. 표정은 좀 무뚝뚝한 듯 보여도 배려심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던 제 친구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편안하게 한국을 즐기기 시작했죠.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경복궁을 바라봤는데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경복궁 앞으로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차선이 있었고 차선 양쪽에 높고 웅장한 빌딩들 앞에 아름다운 경복궁이 있었어요. 한국은 경제 발전이 빨랐다고 하는데 전통과 현대를 모두 아우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행히 제가 시간을 잘 맞춰갔는지 경복궁 근위대의 교환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봤던 왕실 근위대와는 완전 느낌이 달라서 신기했어요. 유럽 근위대는 마치 감정 없는 로봇이 움직이는 느낌이었다면 한국 근위대는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었죠. 경복궁을 돌아다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에 한복을 입은 사람들과 같이 사진을 찍기도 했답니다. 경복궁에 정말 수많은 건물들이 있었는데 저희 부부의 가장 감명 깊었던 건물은 경회로였어요. 경회로는 왕이 신하들과 연회를 열거나 사신이 오면 접대하던 곳이라고 하던데 아마 조선시대에 다른 나라 사신들이 한국에 와서 경회로에 올라갔으면 그 아름다운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해요. 너무 아름다워서 경회로 주변에서만 100장 이상의 사진을 찍었어요. 경복궁 관람을 마치고 북촌에 갔습니다. 북촌은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들로 구성된 마을이었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조용히 하라고 쓰여있는 안내문들이 있어 저희 부부는 숨죽이며 구경했답니다. 아마 한옥 안에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거나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으로 운영되는 것 같았어요. 북촌을 열심히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어가기 시작했어요. 미국이었다면 어두운 밤에 돌아다닌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안쪽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경우는 밤 10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가기 전 찾아본 정보에 따르면 믿기 힘들었지만 한국은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 듯 주변의 한국인들도 집에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는 듯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용기를 갖고 다음 목적지인 한강공원에 갔어요. 한강공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국인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았어요. 저는 순간 깜짝 놀라서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건가 싶었죠. 하지만 아주머니는 제 손에 종이 한 장을 쥐어주었어요. 종이를 펼쳐보니 음식 사진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음식 사진이 그려진 종이를 건네주는 아주머니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손에는 10장이 넘는 종이가 들려 있었죠. 어리둥절하고 있는 저희 부부에게 친절한 한국인이 와서 설명해 주었어요. 한강에서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이 종이를 보고 주문을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한국의 치킨이 먹고 싶다 추천해달라고 말했더니 능숙하게 종이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주문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 배달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저의 표정을 읽었는지 주문하면 배달존에 가서 받으면 된다며 배달존의 위치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배달존을 보니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 신경 써서 운영하는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주문한 치킨을 받고 한강공원에 들어갔더니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적절한 공간을 찾아 돗자리를 펼쳤어요. 그러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치킨이 들어있는 박스를 펼쳤죠. 사실 이동하는 동안 냄새가 엄청 맛있게 나서 기다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박스를 펼치니 다양한 소스들과 함께 들어있더라고요. 예쁜 분홍색의 치킨 무까지 절로 사진을 찍게 되는 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콕 집어서 입에 넣는 순간 입에서 폭죽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저보고 무슨 치킨 한 조각에 그렇게 반응하냐고 하시겠죠?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음식의 대부분은 정크푸드입니다. 햄버거나 도넛, 감자튀김 같이 영양가는 하나도 없고 살만 찌게 만드는 음식들이요. 저는 미친 듯이 프라이드 치킨 한 입, 양념치킨 한 입을 번갈아 먹으며 고민했습니다. 똑같이 튀긴 건데 왜 한국 치킨은 맛있고 미국의 프라이드 치킨은 그저 그런 맛일까요? 튀김 자체도 맛있는데 소스들을 찍어 먹을 때마다 다른 맛이 나서 정말 끝내줬고 같이 나온 치킨 무랑 먹으니 도무지 질릴 틈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순식간에 한 마리를 해치웠어요. 원래 남으면 나중에 밤에 출출할 때 먹으려고 했는데 조금 민망해졌죠. 치킨은 정말 멋진 선택이었다며 돌아가기 전날에 한 번 더 먹기로 했어요. 제가 먹어본 것 말고도 다양한 치킨 종류가 있다던데 다 도전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숙소로 가려고 걷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9시가 넘었는데도 한국의 밤거리는 굉장히 생기발랄하더라고요. 미국이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밤이 되면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걸어서 다니기에는 을씨년스럽고 무서운 느낌이 듭니다. 구석진 곳이 아닌 대로변에서도 노숙자들이 이불을 깔고 잘 준비도 하죠. 그런데 한국의 밤은 낮과는 또 다른 느낌의 발랄함이 느껴지던데요. 노숙자도 보이지 않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도 보이지 않는 깔끔함 또한 놀라웠고요.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밤의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마시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실제 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숙소에 들어가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저희 부부는 용기를 내서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편의점에서 맥주와 과자를 사고 바깥 파라솔 의자에 앉아 시원한 밤 공기를 즐겨보기로 했어요. 계산을 하면서 직원에서 몇 시까지 운영하는지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24시간 운영을 한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한국의 편의점은 모두 24시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한국은 참 편리한 나라예요. 이 시간에 이렇게 밤 공기를 즐길 수 있다니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한국의 반짝반짝하고 활기 넘치는 밤은 누구나 신기해할 만하죠. 더 놀라웠던 건 편하게 뭔가 먹다가 더 사올 것이 있으면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었죠. 저만 혼자 안절부절하면 어쩌지 하고 있는데 몹시 놀랍게도 아무도 남의 휴대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물론 그 한국분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얼굴로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더 사온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요. 휴대폰을 누군가 훔쳐가지 않은 것에 대해 놀라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한국분들은 별걸 가지고 다 놀란다고 하실 텐데요.
외국인인 제가 볼 땐 한국에서 이런 작은 순간들조차 굉장히 놀랍고 감탄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선 당연한 것들이 외국에선 당연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저희 부부가 숙소를 어디로 잡았는지 예상할 수 있으세요? 아마 저희 부부를 아는 제 친구들은 당연히 최고급 호텔로 예약했을 거로 생각하겠지만 첫날 밤은 찜질방에서 자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몇 년 전에 코난 오브라이언이라는 코미디언이 한국 여행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그중 특히 찜질방 편을 저희 부부가 재미있게 봤었거든요. 찜질방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문화라고 해서 꼭 가고 싶었거든요. 찜질방은 총 6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로비와 샤워실 3에서 6층은 각종 테마로 구성된 방들과 가든 시네마, 바비큐 마을, 하늘 정원까지 있었어요. 로비에서 결제를 하니 사이즈에 맞는 옷을 한 벌씩 주면서 씻으라고 하더군요. 찜질방에는 다양한 방이 있었어요.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뜨거운 방부터 이가 덜덜 떨릴 정도의 차가운 방까지 사람들은 자신에게 알맞은 온도의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도 피로를 풀기 위해 적당히 따뜻한 방에 들어가 휴식을 취했답니다. 아직도 저희 부부가 한국에서 경험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으면 둘째 날에 겪었던 일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